얼마 전 제 연구실에 저와 오랜 지인이신 70대 박경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마그네슘 덕분에 다시 살만 났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는데 어떤 점이 좋아지셨죠? 그러자 박경자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르며 깼는데 마그네슘 먹고 나서는 그게 싹 사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요. 그때 그분의 표정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물으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한 3년은 그랬을 거예요. 밤에 자다가 깨면 남편도 같이 깨고 피곤해서 낮에도 멍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분이 찾아오셨어요. 수석연구원이셨던 75세 이병호님이셨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박사님 저 큰일 날 뻔했어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더 깜짝 놀라서 급하게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심각한 일이셨나요? 그분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에서 마그네슘이 좋다고 해서 저도 한 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먹고 며칠 지나니까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맥박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 갔더니 큰일 날 뻔했대요.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어렵지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병호님이 차분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신장 기능이 안 좋았던 걸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안 빠지고 계속 쌓였던 거래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길 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라며 식은땀을 닦으셨습니다. 똑같이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랐을까요? 박경자님은 마그네슘 덕분에 밤에 쥐가 풀리고 활력을 되찾으셨지만 이병호님은 평소 모르고 있던 신장 문제 때문에 마그네슘이 몸에 쌓여 오히려 맥박이 느려지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채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중 약 15%가 자신의 신장 기능 상태를 모르고 복용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클리니컬 키드니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이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했을 때 고마그네슘혈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저널 오브 아메리칸 거리어트릭스 소사이어티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60대 이상 노인의 약 절반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생명의 불꽃이지만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복용하면 약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뉴트리션 리뷰즈에 실린 종합 연구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지만 동시에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그네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를 모두 이해하여 현명하게 복용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특히 영상 끝에는 여러분의 불면증, 근육통, 변비 등 증상에 딱 맞는 마그네슘 고르는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도 마그네슘 복용 경험이 있으신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64세셨던 박영수 대표님이신데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도 등산이며 사진 찍기며 취미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만 되면 어깨랑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뭉쳐서 마사지를 받아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취미 활동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등산 가려면 전날부터 걱정이 되고 사진 찍으러 나가도 금방 지쳐서 집에 오면 꼼짝도 못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권유했더니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을 도와줄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하루 300mg씩 저녁에 꾸준히 섭취한 뒤에 뭉침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여러분의 수명과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과 피로 회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60대 이후 찾아오는 만성 피로와 숙면을 방해하는 근육 경련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거나 이유 없이 눈밑이 떨리는 증상은 단순히 잠시 쉬면 나아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부족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해 쉽게 지치고 이게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저널 오브 리서치 인 메디컬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이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활성을 높여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은 쉴 새 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경련이나 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생명의 필수 열쇠예요. 충분히 보충하면 신경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뇌의 긴장도가 낮아져 수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실제로 뉴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8주간 마그네슘을 보충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37분 증가했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완 효과를 위해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취침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 7시에 식사하셨다면 8시경에 마그네슘 300mg을 물 한 컵과 함께 드시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하시면 됩니다. 눈밑 떨림이나 종아리 경련은 마그네슘 결핍의 신호로 여기고 보충을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여러 알약을 챙겨 먹는 시니어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같이 먹어도 될까 하는 거예요. 의외로 함께 먹으면 효과를 떨어뜨리고 속만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여성 시니어분들이 드시는 철분제와 마그네슘이에요. 유럽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과 철분은 우리 몸속에서 흡수되는 통로, 즉 장세포의 이온 채널이 동일한 라이벌 관계라고 밝혀졌습니다. 두 성분이 한 번에 같이 섭취되면 흡수 경쟁이 일어나서 철분의 흡수율은 최대 40%까지 떨어지고 마그네슘의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두 성분 모두 위장관에서 삼투압을 변화시켜 속쓰림이나 설사, 변비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하기 쉬운데 함께 드시면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관리직이셨던 68세 강민수님은 은퇴 후 취미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제를, 숙면을 위해 마그네슘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두 알을 같이 드실 때마다 속이 불편하고 변비가 심해져서 몸에 이상이 생겼나 하고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철분은 아침 7시 공복에 비타민C와 함께, 마그네슘은 저녁 8시 취침 전으로 나누어 드시자 위장 장애가 말끔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영양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복용 타이밍 분리예요. 철분은 공복에 드셔야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지므로 아침 식사 전에, 마그네슘은 이완 및 숙면을 위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최소 6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영양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제는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 이상적으로는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영양제를 같이 드신 후 속이 불편했다면 복용 타이밍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무턱대고 드시면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특정 기저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에 앞서 신중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키드니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사구체 역과율이 해마다 약 1ml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는 고마그네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2.5mm몰 이상으로 올라가면 맥박을 느리게 하는 서맥이나 저혈압을 악화시키고 심하면 심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퇴 공무원이신 75세 정민철님은 평소 지병이었던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섬액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TV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영양제를 사려다가 전문가 영상을 보고 섬액 환자는 마그네슘이 심장의 칼슘 채널을 억제해서 심박수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복용을 보류하셨답니다. 덕분에 위험을 피하고 주치의와 상담 후 안전한 복용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복용 전에 자신의 건강검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의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 정상 범위는 0.7에서 1.2mg인데 이 수치가 1.5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면 마그네슘 복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심장 리듬에 이상이 없는지 심전도 검사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마그네슘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금기 대상에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복용 전에 최근 검진 결과표의 신장 수치와 심전도 결과를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드시는 심장약이나 혈압약, 특히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 복용 여부를 전문가에게 꼭 문의하여 안전하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약국에 가보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트레온산 마그네슘, 이름도 어렵고요. 단순히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가장 불편한 증상에 딱 맞는 형태를 골라야 영양제 값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어떤 유기산과 결합했느냐에 따라 효능과 흡수율이 달라지거든요. 뉴트리션 리뷰즈에 발표된 비교 연구를 보면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다른 마그네슘보다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약 2배 높아서 뇌로 더 잘 전달되어 불면증이나 신경 안정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산화 마그네슘은 생체 이용률이 약 4%로 낮지만 물을 끌어당기는 삼투압 효과가 강해 변비 해소에 특효가 있습니다. 내 몸과 맞지 않는 마그네슘 종류를 고르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거죠. 주부셨던 67세 이화자님은 평소 변비 때문에 고생이 정말 심하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구연산 마그네슘을 먹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약사님이 변비에 특화된 산화 마그네슘 형태, 구체적으로 하루 500mg씩 자기 전에 물 2컵과 함께 드시라고 추천해 주시자 오랜 변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남편분은 불면증 개선을 위해 트레온산 마그네슘 144mg을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며 맞춤형 복용 방법 효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골라 드셔야 합니다. 불면증이나 심한 불안감이 고민이라면 신경계에 특화된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하루 100에서 200mg, 만성적인 근육통과 에너지 증진이 필요하다면 흡수율이 좋은 구연산이나 말레인산 형태를 하루 300에서 400mg, 위장 부담 없이 전신 보충을 원한다면 생체 이용률이 높은 비스글리시네이트를 하루 200에서 300mg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불면증이 주 고민이라면 뇌 장벽을 통과하는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찾아보시고 변비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면 물을 끌어당겨 변을 묽게 하는 산화 마그네슘 형태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그네슘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피로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면 혹시 당신의 몸속 마그네슘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현대인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습관적으로 즐기는 커피, 술이에요. 이 도둑들을 막지 못하면 마그네슘 창고는 금세 텅 비고 말죠. 사이코니우로 엔도크리놀로지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방어하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하루 마그네슘 손실량이 정상보다 약 30% 증가한다고 해요. 즉,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몸속에 마그네슘이 빠르게 고갈되는 거죠. 게다가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마그네슘 손실을 가속화하며 커피 한 잔당 약 10mg의 마그네슘이 추가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마그네슘 섭취를 부족하게 만들죠. 70세셨던 손인숙님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때문에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마그네슘을 챙겨 먹었지만 커피와 스트레스가 반복되자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커피 섭취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오전 중에만 마시도록 했어요.
대신 마그네슘이 풍부한 다시마 우린 물, 다시마 5g을 물 500ml에 하룻밤 우려서 아침 공복에 마시기 시작하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만큼이나 마그네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하루 20분 이상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마그네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다시마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는 다시마나 시금치 같은 푸른잎 채소 등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영양제와 식단 관리를 병행하면 우리 몸의 마그네슘 창고는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마그네슘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마그네슘 섭취량이에요. 한국영양학회와 미국 국립보건원의 권장량을 보면 성인 남성은 하루 약 420mg, 여성은 약 320mg 정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장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이보다 조금 더 섭취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남성은 450에서 500mg, 여성은 35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350mg 이상 섭취하면 장에서 삼투압 효과로 물이 끌려 들어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150mg, 점심 100mg, 저녁 200m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져요. 저널 오브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약 25% 증가한다고 해요. 비타민 D가 장세포의 마그네슘 흡수 통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칼슘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칼슘 대 마그네슘 비율은 2대1이 이상적이에요. 칼슘 600mg이라면 마그네슘은 300mg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이나 아연과는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해요.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마그네슘을 감싸서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영양제는 식사 직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품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가 최고예요. 다시마 100g에는 무려 700mg 이상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예요. 다시마 5g만 물에 우려서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10%를 채울 수 있죠. 또 시금치 같은 푸른잎 채소는 100g당 약 80mg,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한 줌 약 30g에 약 80mg, 검은콩 같은 콩류는 100g당 약 12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특히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흰쌀은 100g당 10mg인 반면 현미는 100g당 110mg으로 무려 11배나 많은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부족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미국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 결핍의 초기 증상으로 단순히 피곤한 것 말고도 눈밑 떨림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종아리 경련이 주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손발 저림이 특히 밤에 심해지거나 이유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나타나거나 편두통이 주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심장 두근거림이 가끔씩 느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증상이 3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혈액 검사에서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정상 범위는 1.7에서 2.2mg이고 1.7 미만이면 결핍이에요. 반대로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알아야 해요. 설사가 가장 흔하고 하루에 3번 이상 물음변을 본다면 마그네슘 과다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메스꺼움, 복통, 근육 약화, 특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박수 저하, 분당 50회 미만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 마그네슘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 중에서 이뇨제, 퓨로세마이드나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같은 약은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서 결핍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같은 약은 위산을 줄여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죠. 항생제 중에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계열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둘 다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골다공증 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도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니까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해요. 단순히 마그네슘 함량만 보지 마시고 어떤 형태인지, 부가 성분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제품은 화학 첨가물이나 인공색소, 이산화티타늄 같은 코팅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았거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벨을 보실 때 원소 마그네슘 함량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산화 마그네슘 500mg이라고 해도 실제 원소 마그네슘은 약 300mg 정도예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 섭씨 25도 이하에 보관하세요. 화장실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습기 때문에 알약이 녹거나 변질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3개월 안에 드세요. 병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될 수 있거든요.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특히 신장기능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율을 확인하시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마그네슘 혈중 농도 검사도 필요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 검사비는 약 2만 원 정도예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스포츠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땀을 많이 흘리면 마그네슘도 함께 배출되는데 1시간 운동하면 약 10에서 15mg이 손실된다고 해요. 특히 여름철이나 격렬한 운동 후에는 마그네슘 보충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운동 후 근육통이나 경련이 자주 생긴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운동 직후에 마그네슘 200mg과 물 500ml를 함께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미국 가정의학회지의 연구를 보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해요. 특히 만성 피로나 불면증 개선은 4주에서 8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며칠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드세요. 그래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마그네슘이 가져다주는 기적과 복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를 동시에 확인하며 현명한 복용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이런 거예요. 마그네슘은 누구에게나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된다. 며칠만 먹으면 효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몸 상태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월 내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2mg 이하인지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증상에 맞는 형태를 선택한다. 불면증이면 트레온산 100에서 200mg, 변비면 산화 마그네슘 500mg, 근육통이면 구연산 300mg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영양제와 시간 간격을 둔다. 철분제나 칼슘제와는 최소 2시간, 이상적으로는 6시간 간격을 두세요. 권장량을 지키며 꾸준히 먹는다. 하루 총량은 400m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소 4주 이상 지속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1년에 한 번은 신장기능검사를 받으세요. 이게 진짜 마그네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무섭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데 모르고 먹으면 고마그네슘 혈증으로 혈중 농도가 2.5mmol 이상 올라가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케이스 보고를 보면 신부전 환자가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해서 심정지까지 온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증상에 맞지 않는 형태를 먹으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밤에 쥐나는 증상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실제로 뉴트리언츠 저널의 연구에서 60대 이상 노인들이 8주간 마그네슘을 복용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37분 증가했다고 해요. 만성 피로가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불안감이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변비가 해소되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근육통이 줄고 몸이 가벼워져요. 이 모든 게 마그네슘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표를 꺼내서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0.7에서 1.2mg 사이인지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지 확인하시고요. 심전도에 이상이 없는지도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불편한 증상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불면증인가요? 그럼 트레온산 마그네슘 144mg을 취침 1시간 전에 드세요. 근육통인가요? 그럼 구연산 마그네슘 300mg을 저녁 식사 30분 후에 드세요. 변비인가요? 그럼 산화 마그네슘 500mg을 자기 전에 물 2컵과 함께 드세요. 그 증상에 맞는 마그네슘 형태를 찾아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복용 전에는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마그네슘은 여러분의 깊은 잠과 든든한 활력을 지켜주는 필수 미네랄이자 따뜻한 조력자입니다. 오늘 얻으신 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용 전에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증상에 맞는 맞춤형 마그네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그네슘 복용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언제나 응원합니다.